대리님 죄송한데 이것 좀... 늘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. 일단 대리님이 안녕하세요.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말하기 생존 스피치 전문가 인생친구 똑띠입니다. 신입사원 여러분, 우리 항상 습관처럼 앞에 붙이는 말 있죠. 과장님 죄송한데요. 그냥 질문이나 부탁을 할 뿐인데 우리는 늘 죄송합니다. 죄송한데요. 이 회사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죄송한데요 라는 습관 가져가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저보다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맨날 죄송할 짓을 하는갑다. 회사 생활 하는데 이미지가 반인데 우리 이런 이미지까지 가져갈 필요 없겠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생존 스피치는요, 우리 더 이상 죄송한데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우리가 죄송한데 라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뭔가를 질문할 때, 두 번째는 뭔가를 부탁할 때입니다.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는 질문을 할 때 죄송한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. 일단 안 좋은 예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리님 죄송한데요. 이것 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잘 모르겠어가지고. 생존 스피치 1단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1단계는요, 말의 끝맺음을 바꾸는 거예요.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. 대리님, 죄송한데요. 저 혹시 이걸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질문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가 질문 드려도 됩니까? 로 바뀌었습니다. 질문 생존 스피치를 할 때는 이 인생의 특별한 플러스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나의 관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. 이 두 번째 생존 스피치는요, 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고, 첫 번째 안 좋은 예는요, 대리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알려주는 사람 누군가요? 대리님이죠. 대리님이 알려줄까 말까를 결정합니다. 질문해도 되는 사람 누군가요? 나죠. 내가 질문할까 말까를 물어보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가 늘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. 일단 대리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걸 전제 조건 하에 깔고 나서 얘기하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. 시간을 뺏는 것 같고.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계속 죄송한데요가 나오는 겁니다. 질문을 할 때 나의 관점을 살짝 넣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.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? 아니면 하지 말까요? 라고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. 사실 이게 진짜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, 대리님 입장에서는 질문한다고? 해라. 생존 스피치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죄송한데요를 빼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. 대리님 저번에 알려주신 시스템 있잖아요. 네, 그거 좀 한번 해보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오류가 좀 나더라고요. 네, 제가 질문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죄송한데가 하나의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. 상대방과 나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문장입니다. 자,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뜯어볼게요. 제가 앞쪽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. 대리님 저번에 알려주신 시스템 있잖아요. 네, 대리님 그때 알려주신 거, 네, 이거는 대리님과 나 사이에 같이 경험했던 공통 경험 시간이에요. 그 사람과 내가 같이 보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이야기를 하면 대리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. 내가 뭘 가르쳐줬더라? 라고 리마인드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 좀 한번 해보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오류가 좀 나더라고요. 네, 제가 이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. 제 인생의 특별함, 제가 저번 영상에서 행동력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행동력이죠. 시스템을 알려줬으니까 제가 이 행동력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 선배 입장에서는 얘가 내가 뭘 알려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대리님과 연결고리를 만들면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.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건 생존 스피치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죠. 나의 인생의 특별함을 살짝 넣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만약에 제 인생의 특별함이 분석력이었다.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. 대리님 저번에 알려주신 거 시스템에 제가 이렇게 좀 분석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, 사실 죄송한데 라는 말을 했을 때 보통의 선배들은 그냥 넘어가요.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1%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, 네가 내한테 미안해야지.
그래, 네가 내한테 신세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요, 제가 뭐 죄송한데를 붙여서 이야기하든 아니면 생존 스피치로 이야기를 하든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, 내가 나의 관점을 넣어서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상대방과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그냥 집중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런 분들은 어차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컨트롤 영역 바깥입니다. 그쵸? 죄송한데라고 말하게 되는 두 번째 상황, 네, 부탁할 때입니다. 보통 어떻게 하나요? 과장님 죄송한데요. 그 A 제품, 네, 이거 지금 품질 관련 서류가 조금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이것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? 네. 앞에서 배운 질문 상황이랑 똑같습니다. 자, 생존 스피치 1단계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말의 끝맺음을 바꿔야 됩니다.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? 나의 관점을 넣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. 주실 수 있습니까? 주시는 건 누구죠? 네, 주는 건 과장님이에요. 과장님이 줄까 말까 과장님의 관점이고. 자, 그럼 우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? 과장님,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부탁하는 건 누구죠? 나예요. 내가 부탁할까 말까를 먼저 물어봐서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. 부탁할 때는 뭔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뭔가를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대리님, 그 B 제품 생산 일정에 갖고 계시지요? 네, 지금 여기 좀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생존 스피치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죄송한데를 빼야 됩니다. 이걸 어떻게 뺄까요? 여러분,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다름 아니고, 네, 무조건 다름 아니고로 붙이세요. 과장님, 그 다름 아니고 그 A 제품 재고 현황, 그 정리한 파일요. 그거 조금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이 다름 아니고는요,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더 쓰기 좋습니다. 우리 부탁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메신저도 한번 안 해본 다른 부서 사람한테 부탁할 때 있습니다. 그때 전화를 해야 돼요. 네, 전화할 때 우리가 막 어느 정도 짬이 찼어요. 내가 대리 정도 됐어요. 그러면 예, 대리님, 바쁘시지요? 딴 게 아니고 그 제품 좀 필요해가지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입사원들은 이렇게 그냥 친밀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간단하지만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게 바로 다름 아니고입니다.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. 뚜루루루. 네, 대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영업 1팀 네, 똑띠입니다. 예, 그 다름이 아니고 제 B 제품 생산 일정 나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 저희가 좀 필요해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. 괜찮습니까? 예. 네, 부탁드립니다. 예. 부탁드릴 때도 마찬가지. 무조건 첫 시작은 다름 아니고로 시작해서 끝맺음은 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기입니다. 다름 아니고 뭐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이렇게만 하면 우리 죄송한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생존 스피치는요, 사실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. 내 인생의 특별함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계속 질문 생존 스피치 그리고 부탁 생존 스피치 계속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. 이렇게 우리 생존 스피치의 기초에 대해서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고 구독도 꼭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